자, 오늘은 도미 손질하는 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참돔입니다. 참돔. 예, 일본 요리에서 광어와 도미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도미는 이 계절이 봄에 많이 씁니다. 일본 요리는 계절 요리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서 가장 메인이 되는 재료들이 있는데, 봄에 일본 요리에서 봄에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이 도미 요리. 그 다음에 여름에 쓰는 재료는, 주로 많이 쓰는 재료는 장어. 가을에 많이 쓰는 재료는 송이. 겨울에 많이 쓰는 재료는 보고. 이렇게 주로 메인으로 많이 쓰거든요. 오늘은 도미 손질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 도미를 손질하는 걸 배우면 이 거의 모든 생선의 한 70%는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 도미 손질하는 거와 농어 손질하는 거와 연어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생선들 손질하는 거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오늘 이 도미 손질하는 거를 제대로 배우시면 거의 한 모든 생선의 한 70% 정도는 같이 손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도미가 활어인데, 이 도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미가 이렇게 있으면 이 피를 빼야 됩니다. 피를 빼야 되는 이유는, 이 피를 제대로 빼지 않으면 이 살에 피가 이렇게 머금어서 나중에 이렇게 살을 쓸을 때 살에서 피가 이렇게 스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빼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피를 뺄 때는 주의할 점은, 여기 잘 보시면 이 도미 뼈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중간에 큰 두터운 뼈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로, 그리고 이렇게 뼈들이 있는데, 이 중앙에 있는 뼈를 딱 끊어주고, 이 반대편에도 끊어주고, 그래야 공기가 통해서 피가 쫙 빠집니다. 이 작업을 처음에 해주지 않으면 피가 살에 스며들어서 생선을 이제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피 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놓고 칼을 이렇게 내리쳐서 끊어주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렇게 내리치다 보면 잘못 쳐서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정확한 이 지점을 이렇게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칼을 넣어서 이렇게 끊거든요. 이 끊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지느러미 끝에, 이 밑에 배에 있는 지느러미 끝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쪽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머리를 잘라내는데, 이 모양이 이렇게 잘라내면 이 모양이 가부도라는 모양입니다. 일본의 예전에 장수들이 쓰는 이 투구 모양, 그게 가부도라고 하는데, 그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 머리를 조림을 하면 가부도니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부도니, 다이 가부도니라는 거는 이 머리 모양에 그 이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이게 지금 활어인데 잠깐 죽었는데 한번 해볼게요. 칼을 여기다 넣고 완전히 끊어주고, 이 끝에 꼬리도 완전히 자르지 말고 칼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뼈만 끊어서 이렇게 피가 나오도록. 이렇게 피를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늘을 쳐야 됩니다. 비늘 이쪽으로 잘 보이게 좀 해주세요.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이 머리 방향으로 비늘을 치는 겁니다. 이 비늘을 칠 때는
주의할 점은 이 끝에 나중에 이렇게 이 오롯이를 할 건데 이 칼날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이나 들어가는데 이 비늘이 남아 있으면 칼이 미끌려서 손을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이 칼 들어가는 부위에 비늘을 잘 쳐줘야 된다. 꼼꼼하게 비늘 칠 때 주의할 점은 이 칼 들어가는 부위는 확실하게 깔끔하게 비늘을 쳐줘야 된다. 이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칼이 들어가니까 깔끔하게 반대편도 돌려서 똑같이 자, 이렇게 비늘을 한번 씻어주고요. 비늘을 씻어준 다음에 다시 도마에 올린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내장을 빼줘야 되는데 머리와 이제 내장을 분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편하겠습니다. 요 아가미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아가미가 이 뒤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 머리 쪽으로도 붙어 있는데 이 끝에를 칼끝으로 끊어주고 자, 쪽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쪽에 머리에 붙어 있는 아가미도 칼끝으로, 그 다음에 이 배 쪽으로 붙어 있는 거 칼끝을 이용해서 아가미를 일단 띄워준 다음에 그리고 칼을 넣는데 여기 보면 요 항문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항문까지 칼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벌려서 내장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떼어내면 내장이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이 가운데 지하의 부분을 칼로 넣어서 이 안에 이 뼈 안에 있는 피를 긁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붙어 있는 기름기도 좀 떼어내주고 반대편도 이렇게 내장을 긁어주고 자, 여기까지 됐으면 머리를 떼어내는데 지느러미를 들고 최대한 끝까지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되고 최대한 이 지느러미 쪽으로 이렇게 칼을 넣어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돌려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꼬리도 자르고 자, 이제 이 모양이 나오면 이제 이 피랑 이 지저분한 것들을 좀 깨끗이 닦아서 이제 생선을 오롯이 할 건데, 오롯이 한다는 말은 생선을 이렇게 포를 뜬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일단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일단 도마를 먼저 닦고
이 안에 피를 솜이나 밤솔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내거든요. 이렇게 지저분한 내장 좀 떼어내고, 자, 이렇게 생선을 이제 세 장뜨기를 하는데, 일본어로 얘기하면 산마이 오롯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잘 보시면 모든 생선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농어든지 연어든지 우럭이든지 뭐 놀래미 등등 도미 등등 다 똑같은 방법으로 오롯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칼을 이 끝에서 넣는데, 이 주의할 점은 이 뼈와 살이 최대한 이 뼈 쪽에 살이 안 달라붙어 있도록 이렇게 띄어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칼을 처음에 넣을 때 이 도미 같은 이런 생선 종류들은 이 끝에서 이런 식으로 칼을 이렇게 평행하게 넣으면 요 정도는 그 뼈의 구조를 보면 요 정도는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칼을 넣을 때 수평으로 넣지 않고 조금 세워서 이런 식으로 세워서 넣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조금 세워서 이렇게 칼을 넣은 다음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칼을 써가면서 이렇게 생선을 뼈와 살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죠. 근데 이렇게 칼을 너무 세워서 이렇게 긁다 보면 이 칼이 잘 들으니까 이 뼈가 살 쪽에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이 살 쪽으로 하면 이 살은 별로 많이 오롯이가 제대로 안 되고 뼈 쪽에 살이 많이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칼을 조금 세워서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이런 식으로 살살 이런 식으로 오롯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뼈 중요한 거는, 오롯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생선의 뼈는 요 가운데 정도 오면 이 가운데 뼈가 이렇게 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을 넣고 가다가 올려서 조금 이 뼈의 위치에 따라서 칼 방향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 삼각형 뼈에 올라오면 그 뼈를 따라서 다시 칼이 좀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요 가운데 뼈까지 왔다 하면은 여기 중간에 이 내장 부위 있는데 이 뼈를 끊어줘야 되는데, 이 뼈는 되게 약해서 이 칼 끝으로 톡톡톡톡톡 이렇게 쳐주면 이게 쉽게 끊어집니다. 이 정도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크게 계속 뼈만 따라서 칼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뼈만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 반대편에 칼집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칼을 이쪽도 칼을 넣어서 이렇게 오롯이 할 때 요령은 여기 이쪽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살이 들리잖아요. 이렇게 내려져 있으면 이렇게 이 뼈도 잘 안 보이고, 오롯이 하기가 이 칼이 제대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도 잘 모르고 하니까 살짝 들어주면 이 칼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도 잘 볼 수 있고, 좀 오롯이 하기가 수월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잡아 당기거나 그러면 살이 찢어지니까 이게 아주 부드럽게 그냥 잡아만 주는
식으로 이렇게 살짝 들고 이런 식으로 오롯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가운데 뼈까지 이렇게 왔으면 여기도 뼈가 부드러운 부위를 칼 끝으로 이렇게 딱 끊어주면 잘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중앙까지 와서 여기서 다시 칼을 세워서 삼각형이니까 칼을 세워서 쭉 이렇게 내려주면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뼈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반대편도 칼집을 넣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오면 이렇게 해서 한 장, 두 장, 세 장 이래서 산마이 오롯이 한다 이렇게 세 장 뜨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뼈 쪽에 칼을 왜 이렇게 세워서 넣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넣으면 이게 걸려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데 걸려서 그래서 세워서 이렇게 넣었던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칼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칼을 좀 세워서 이렇게 넣었던 거고 그 다음부터는 뼈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소리가 나도록 그리고 여기 뼈가 삼각형인데 보이시죠? 뼈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칼을 들어서 뼈 따라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대편도 마찬가지 이런 소리가 나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장 이쪽을 떼어내야 되는데 이 떼어낼 때 가시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 가시 그리고 이 중앙에 가시가 도미는 요 정도까지 있어요. 요 밑으로는 가시가 없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칼을 뒤집고 이 끝에를 내장과 뼈를 살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칼을 들어서 이렇게 살살살살 치면 이게 딱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칼을 넣고 이렇게 떼어낼 때 너무 이렇게 많이 파내면 살이 안 달라붙어 있어.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안에 뼈가 있는데 이 뼈와 최대한 살을 붙여서 그러니까 뼈에 살이 최대한 안 달라붙어 있도록 이런 식으로 주의해 가면서 여기 보시면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뼈만 살에서 발라내도록 주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뼈만 살에 지금 뼈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끝에는 칼로 좀 잘라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껍질을 벗길 때 이쪽 부위가 잘 안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살짝 끝에를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건 버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칼을 뒤집어서 떼어내고 돌려서 이런 식으로 끝에는 잘라주고 가시가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뼈가 지금 가운데 뼈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까지 있는데 이 반으로 자를 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르면 여기 이 GI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자르면 이쪽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너무 좁아서 이쪽이 너무 좁아서 나중에 사시미를 쓸거나
이럴 때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를 때 똑같이 이런 식으로 뼈 없는 부위까지 이런 식으로 잘라야 나중에 사시미를 썰을 때 로스가 안 납니다.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쪽을 좀 붙여서 그리고 여기는 뼈가 없으니까 상관없으니까 여기 뼈 있는 부분만 살짝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를 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뼈 있는 부위까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도 가운데 뼈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뼈 있는 부위만 최대한 로스가 안 나도록 도마를 깨끗이 한 다음에 자 이거를 빼볼까?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껍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데 이 방향이 이쪽 몸통하고 배 쪽하고 벗기는 방법이 조금 틀리거든요. 벗기는 방법이 여기 몸통 쪽은 여기 살짝 들으면 여기가 이렇게 띄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띄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띄어진 상태에서 여기다 칼을 넣고 이렇게 벗겨내는데 몸통부터 한번 벗겨 볼게요. 자 이렇게 잡고 칼을 넣어서 처음에 칼 끝을 이용해서 자리를 좀 만드는 거예요. 이 손으로 자꾸 벗겨야 되기 때문에 칼 들어가는 자리를 이런 식으로 칼 끝으로 이렇게 자리를 만든 다음에 주의할 점은 이 껍질과 살과 중간에 있는 이 단백질층을 이렇게 칼을 넣어서 벗겨야 되는데 칼을 이렇게 들면 중간에 껍질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칼을 눕히면 껍질에 살이 다 달라붙어서 이런 무늬가 안 나오고 뭔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러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중요한 거는 이 칼의 이 경사 너무 이렇게 잡아 세우면 껍질이 끊어질 테고 너무 눕히면 살이 다 껍질에 붙을 테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왼손으로는 껍질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벗겨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미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칼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벗기는 거거든요. 미끄러우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미끄러우니까 이런 걸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붙잡고 자리를 잡았으면 천천히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하얀색 껍질이 나오겠죠. 이 껍질에는 살이 전혀 안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끝에를 잡고 칼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칼 끝을 이용해서 자리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미끄러우니까 좀 잡고, 칼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칼 끝에서부터, 이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칼을 전체를 사용하는 거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나중에 이 부위가 아까 칼을 이렇게 세워서 넣은 이유거든요. 이건 먹지를 못합니다. 자, 이것도 깔끔하게 나왔죠. 자, 뱃살은 이 껍질이 벗겨지질 않아요. 이렇게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끝에를 칼을 살짝만 넣어서 자리를 만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좀 잡고 자리를 칼 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정도 자리가 났으면 잡고 자, 깔끔하게 하얗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껍질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살이 하나도 안 달라붙게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하얗게 이쁘게 나와서 나중에 사시미 썰거나 스시를 다네를 만들 때 모양이 이쁜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막 전부 다 이런 색깔로 되거든요. 막 씹혀서 나중에 뭐 자르면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껍질 벗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끝에를 살짝 자리를 내서 칼 끝을 이용해서 자리를 만든 다음에 좀 잡고 이런 식으로 칼을 너무 세우면 끊어지고, 눕히면 껍질에 살이 달라붙고. 자, 보시죠? 여기는 껍질이 좀 남았잖아요. 이건 좀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껍질을 벗겼으면 이게 기름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름기를 이런 깨끗한 천이나 종이로 이렇게 기름기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기름기를 이렇게. 자, 그 다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선이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사시미를 썰 때, 아니면 뭐 스시 다네를 썰 때, 뭐든지 이 내 몸에서 높은 쪽이 바깥으로 가야 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높은 쪽이 바깥쪽, 이 낮은 쪽이 내 쪽으로. 그러면 방향이 틀리겠죠. 얘는 높은 쪽을 이렇게 놓다 보니까 위로 가고,
얘는 높은 쪽을 놓다 보니까 이 꼬리가 왼쪽으로 오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시미 썰 때와 이 스시 단에 뜨는 방식이 반대거든요. 자, 여기서 사시미용이 하나 있고 스시용이 하나 있는데, 자, 어떤 게 스시용이고 어떤 게 사시미용이냐 하면은 이게 사시미용입니다. 왜냐면 이 사시미는 썰을 때 껍질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스시용은 껍질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시 단해를 뜰 때는 칼을 끝까지 가서 확 자르는 게,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가서 끝에 정도 가면은 칼을 들고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만들어서 스시를 지면 이렇게 해서 이 옆에 테두리가 라인이 나오도록 이렇게 스시를 단해를 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방향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뜨거나 그러면 이 칼이 이 끝에 부위가 지저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일자로 딱 되지 않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칼 껍질을, 아니 생선 껍질을 밑에다 놓고 단해를 이렇게 뜨는 겁니다. 사시미는 반대입니다. 사시미는 껍질이 위쪽으로. 그래서 보면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시미를 뜰 때 이 배 쪽, 아니 높은 쪽이 내 쪽으로 오게 하면 이런 식으로 뜨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사시미가 이쁘게 나오진 않아요. 높은 쪽이 바깥으로 가야 돼, 무조건. 그래야 이렇게 이쁘게 사시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쓰면 어떠냐? 그러면 이 마찬가지로 이 보세요. 이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렇게 놓고 사시미를 써는 거와 이쪽에서 사시미를 써는 거와의 차이를 보면, 여기 아까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이만큼 쓸다 보면 이만큼이 로스가 나오거든요. 여기 꼬리도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이만큼이 로스가 나오고, 이쪽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쓸면 이만큼이 로스가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이쪽 부위는 로스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쓸면 로스가 안 나. 그래서 이게 사시미용이다. 스시용도 마찬가지로 이 사시미용으로 스시를 썰면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단해를 너무 작아서 쓸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 썰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만큼이 로스. 이렇게 쓸다 보면 이만큼은 로스. 이렇게 로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스가 안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칼을 넣어서 쓰는데, 이래서 이쪽은 사시미용, 그리고 이쪽은 스시용, 로스가 안 나오게 이렇게 썰어야 로스가 안 나오거든요. 이해하실래나? 좀 어렵죠? 헷갈리고. 근데 일단 기본은 뭐든 스시용이든 사시미용이든 이 높은 쪽이 내 바깥쪽으로 가게, 이 낮은 쪽이 내 몸 쪽으로 오게, 이런 식으로 쓰는데, 로스가 안 나게 쓰려면 이 스시용은 뒤집어서 썰어야 로스가 안 나오고, 나중에 이 단해를 떠서 초밥을 졌을 때 이 라인이 나와서, 라인이 이렇게 딱 일자로 이쁘게 나와서 이쪽 부위를 스시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 쪽도 마찬가지. 배 쪽도 같은 방식입니다. 보시면 자, 높은 쪽이 다 이쪽이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스시용이냐? 그러면 로스가 안 나는 방향으로 써는 게 스시용이다 이렇게, 아니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쓸 건데 여기에는 로스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사시미를 쓴다면 로스가 이만큼이나 나잖아요. 이쪽도 반대로 이만큼 로스가 나고.
그러니까 얘는 스시 단에 쓸 때는 껍질을 밑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밑으로 놓고 스시용 단에를 뜨는데 이렇게 썰면 로스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쓸면 여기도 이만큼 로스가 나오죠. 이건 스시용이 아니고 이쪽으로 이렇게 썰어야 로스가 적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스시용, 이것이 사시미용. 스시용 두 쪽, 사시미용 두 쪽,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겠어요? 자, 일단 도미 오롯이 하는 거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미 머리 손질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도미는 이 가시에 비늘 치거나 이럴 때 가시에 이런 가시가 되게 크잖아요. 이런데 이런 찔리면 이 독이 좀 있어서 막 되게 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시면서 이 지느러미 다뤄주면 되겠습니다. 도미를 반으로 쪼개야 되는데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이 볼 정도를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닫혀있던 입이 이렇게 벌려지거든요. 닫혀있던 도미 입이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벌려져요. 벌려지면 요 위에 이빨을 보면 큰 이빨이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요 가장 가운데 이 큰 이빨과 이빨 사이에 칼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서. 그래야 이 정확하게 가운데로 자를 수 있거든요. 이게 여기 머리에 있는 뼈가 되게 단단해서 칼이 좀 옆으로 나가면 잘 안 잘립니다. 그래서 손으로 누르고 이빨과 이빨 사이, 큰 이빨과 사이에 칼을 넣어서 이렇게 넣고, 중요한 거는 이 칼끝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이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다칩니다. 쪼갤 수도 없고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중앙으로 이 칼이 이렇게 중앙으로 정확하게 가야 쉽게 잘리거든요. 칼을 넣어서 왼손으로 칼끝을 지지하고 이 작두 치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왼손으로 지지하고 오른손으로 내리고, 내릴 때 칼이 올라가니까 지지를 안 하면 힘을 쓸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자, 깔끔하게 잘렸죠? 그리고 힘을 줘서 뒤집으면 여기 또 이빨과 이빨 사이, 거기를 힘도 안 줘도 얘는 뼈가 없어요. 이렇게 잘립니다. 간단하게. 여기 지저분하니까 칼끝으로 잘라주고,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잘라주고. 자, 이 도미 머리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은 도미 조림이나 도미 술찜이나 그 다음에 도미 지리 등 도미 스이몽, 도미 맑은 국, 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겠고요. 요 도미 손질해서 도미 조림하고 뭐 술찜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도미 손질하는 방법,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도미 오롯이 하는 거는 도미 뼈가 어떻게 생겼나, 도미 뼈의 구조를 이해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오롯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이 끝에서 칼을 좀 세워서 넣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반대편도 칼을 세워서 자리를 잡고 이 뼈 따라서 이렇게 가서 가운데 뼈 있는 데쯤 가서 가운데까지 왔으면 여기 끊어주고, 칼을 좀 세워서 이렇게 끊어주고, 그 다음에 계속 끝까지 이렇게 해서 띄어낸다.
이게 삼장뜨기, 삼마의 오롯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선은 몸통 두 쪽, 뱃살 두 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용도는 사시미용과 스시용이 있는데, 로스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스시 졌을 때 이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걸 구별을 하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몸에서 높은 부위를 바깥쪽으로, 낮은 쪽을 내 몸 쪽으로 놓고 사시미를 썰 건데, 그랬을 때 로스가 안 나는 방향으로 사시미를 썰면 로스가 많이 안 나오는 부위가 사시미용, 이걸 이렇게 쓸면 로스가 많이 나오니까 얘는 스시용. 스시용은 항상 이렇게 껍질을 밑으로 놓고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 이 부위를 썰어야 로스가 많이 안 나와. 사시미용인데 껍질 스시용으로 쓰려니까 뒤집다 보고 높은 쪽을 뒤로 하다 보니까 로스가 많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이쪽 부위는 사시미로 쓰고 이쪽 부위는 스시용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미조림과 도미를 이용해서 도미 술찜, 그 다음에 도미지리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